9월 MBA 성과 마케팅 5대 과제 해결하기 오늘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퍼블릭 마케팅의 시대 5가지 기회를 잡아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공적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른바 이 필립 코틀러가 퍼블릭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썼습니다만 5가지 전략으로 오늘은 방향을 바꾸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퍼블릭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소개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퍼블릭 마케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거 아니거든요. 원래 취지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냥 소소하게 하는 곳이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들은 결코 소소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좀 자립하자, 자조, 협동 이렇게 하자.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오늘 좀 방향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이 기업 예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어떤 기업의 바람직한 모델로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기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본 슈나드 CEO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가치 전체를 환경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본인이 창업하고 그동안 운영하고 고객들과 소통해왔던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헌신자로서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그리고 존경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되었고 이 회사가 창업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초기 단계에 시장 진입을 했고 어떻게 시장 리딩 기업까지 갔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 철학적 기반인 거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Don't buy this jacket 이걸로 이제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킷은 한 땀 한 땀 견고하게 바느질 됐습니다. 새 옷으로 자주 바꿀 필요가 없죠. 도저히 못 입겠다 시킬 때면 저희가 재활용을 해서 새 옷처럼 입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 옷을 사지 마세요. 이런 비슷한 마케팅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했습니다만 파타고니아처럼 허은 옷을 새 매장에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아무리 오래된 옷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선해주는 원칙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퉁인 거예요. 워싱이 아니라 진퉁인 겁니다. 아버지가 입던 옷을 20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입던 이 옷을 아버지가 입던 아들이 입게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옷 말고 헌 옷 사자 캠페인까지 움직이는 거죠. 고객과 함께할 가치를 제안하고 고객이 그 가치에 동참하게 하라. 티타임즈 자료 좀 가져왔습니다.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가치를 제안하고 퍼블릭 밸류, 공적인 밸류를 제안하고 고객이 단순히 내가 이익을 보니까 우리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더불어서 그런 증거를 공익과 기업의 이익을 모두 달성하는 방향인 거죠. 진정성 있게 사명을 추구하는 것 자체로 공익과 기업의 이익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다. 파타고니아, 우리는 지구의 터전을 살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 요소를 한번 보시죠. 풀뿌리 환경단체들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허브를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것이죠.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을 후원해요. 맨 마지막 한번 보죠. 제품 공정 운영시설을 비롯한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정말 진퉁인 것이죠. 동시에 사람을 채용할 때도 4번,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 저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따라와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을 좀 해보셨어요? 기업으로서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분,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분. 이런 관점에서 지원자를 채용할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fit이 맞느냐 여부가 채용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시작했습니다만 프라이탁이라는 회사 좋은 흐름을 가지고 시장 진입에 성공했고 스케일업에 성공했고 지금은 이제 시장 리딩 그룹으로 이동해 가고 있죠. 여러분 아마 주변에 프라이탁 이 가방 들고 다니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제 오셨던 문용호 대표님도 프라이탁 가방을 메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프라이탁 가방을 중고로 팔면 더 비싸게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 가방은 중고입니다. 중고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트럭 방수천을 이용한 가방이에요. 원래 여기서 했고 가방, 지갑을 넘어서 좀 더 완전한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100% 생물 분해가 가능한 햄프 및 플렉스 소재로 한 원단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품 사용 후 처분을 원할 경우 쓰레기통 대신 퇴비로 활용도 가능해요. 제품에 필요한 소재 생산 과정에 퇴비로 활용되어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에너지 선순환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프라이탁, 여기 있죠, 여기. 플러그십 스토어를 쥐리 북부 하르트 브레크 인근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건축물은 프라이탁 제품의 전시 및 판매장일 뿐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해요. 그래서 프라이탁 형제는 우리는 이제 합성 섬유 가방을 만드는 회사 그 이상이다. 우리는 게임의 룰을 바꾸어서 공적 가치를 실현해주는 여러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확산하고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가방도 잘 만듭니다. 요거 잘 못 만들고 넘어가면 탐스 슈즈와 울버즈의 길로 가게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자료입니다만 사회적 기업의 매출이 벌써 3조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인증받는 사회적 기업도 1,800기업 이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냐 안 받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자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사회적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이 어떤 구매 행위를 할 때 그 구매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영역에 있어서 일반 기업들이 소소하게 시작해서 이렇게 확산해 가고 있는 그 키워드가 바로 ESG이죠. G세대에게 물었습니다. 잡코리아 조사인 거고요. 취준생 10명 중 9명 ESG 경영 실천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매하는 행위에만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이런 표현 좀 옛날 표현이네요. 내 인생을 함께할 기업을 선택할 때에도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 67.8%입니다. ESG 경영 기업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23.9%예요. 연봉과 근무 환경에 만족하려면 ESG 경영료는 상관없다. 8.3%밖에 안 됩니다. 63%는 ESG 경영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취업 준비생을 볼 때 ESG 경영을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취업 준비생한테 물었어요. 왜 ESG 경영 그쪽으로 하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ESG 경영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대요. 청년들이 ESG 경영을 하는 곳들이 성장 가능성들이 높다고 생각한대요. 근무 환경이 우수하다, 가치관과 맞다, 애사시 높아진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ESG 경영은 사회적 어떤 그 컨센서스 혹은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라든가 혹은 가불관계에 있어 의사를 평가할 때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블랙록이라든가 이제 헤지펀드라든가 국제적인 금융에 있어서 ESG 점수가 높으면 투자해주고 펀딩해주는 거 가산점을 두기 때문에 그거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걸 이미 뛰어넘어서 우리는 퍼블릭 마케팅,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쪽에 기회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경련에서 물었습니다. ESG 경영이 기업 호감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쪽이 80% 가까이 되는 거죠. 80%면 대부분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매우 그렇다 18.8%, 그렇다 57.1%인 것이죠. 자, 퍼블릭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필립 코틀러가 그 전부터 얘기해 왔습니다만 마켓 4.0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 세포라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는데 세포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회사는요 전통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고객을 설득하고 제조하고 마케팅하고 타겟팅하고 STP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뷰티 토크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뷰티 토크. 미국에 있는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이렇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셀럽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나는 어떻게 화장해? 어떤 제품이 좋아?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든 거예요. 먼저 만들어서 그 뷰티톡 자체를 가지고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를 구축한 겁니다. 뷰티톡의 페이스북 같은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자산으로 커뮤니티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세포라는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신뢰받는 미디어가 운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
커뮤니티가 먼저 있고 그 커뮤니티에서 요청하는 것을 기업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 어떠세요? 여기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의 집. 오늘의 집이 뭡니까? 이거 뭐 인테리어계의 인스타였어요. 내가 우리 집을 예쁘게 꾸며놨는데 자랑할 방법이 없네. 좋은데 좋다고 말할 방법이 없네. 인스타는 너무나 많은 셀럽들이 있고 나는 요거 그냥 조그맣게 하는데 카테고리 안에서는 내가 요거 자신이 있지만 인스타 인플루언서까지는 내가 못 돼. 그래요? 그러면은 생활용품이나 인테리어 잘하시는 분들 여기 모이세요. 마음껏 자랑하세요. 근데 그 물건 어디서 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오늘의 집. 네, 오늘의 집의 매출 성장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수혜주다. 아니에요. 코로나 끝났어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모두가 값어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마음껏 말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무신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무신사 먼저 떠오르셨을 거예요. 무진장 신발 싼 곳, 무진장 신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여기에서 자기 신발이라고 하는 게 매니아성이 좀 있었어요. 나이키 조던 에어 구매하셨던 분들, 나이키 한정판 구매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제 주변에도 그 매니아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자기 집에 이거 뭐 진짜 신발장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막 100개, 200개씩 보관하시고 중고로 파선 그런 매니아층들이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신발 자랑하던 곳이에요. 중고 거래하고. 그러다가 지금의 무신사가 되어서 이른바 무신사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대부분의 개인적 구매 결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결정이 될 것이다. 이것의 한 방향이 과시적 소비로 가는 거고 다른 한 파가 공적 소비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개는 한 몸인 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자랑할 일이 없으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늘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파타고니아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 옷을 사면서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도 이 옷 입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옷을 샀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과시하고 있는 거,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과시하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공적 소비와 과시적 소비는 사실은 양극단으로 나누어지지만 한 방향으로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인간의 과시성, 어떤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어떤 소비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예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고객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목표물이 아니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변신하고 있다. 마케터는 사업 환경이 수직적, 배타적, 개별적, STP 이것이 아니라 수평적, 포용적,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 STP 이야기도 필립 코틀러 이야기고 거기에서 수평적, 포용적,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냥꾼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자, 필립 코틀러 할아버지가 다 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거 한 장만 마켓 4.0 한 장만 거기에서 제가 한 장만 가지고 왔는데 가인즈 캠퍼스에 들어가 보시면 마켓 4.0 강의를 제가 2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1시간짜리 강의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 적용점까지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가인즈 캠퍼스 회원이시라면 들어오셔서 그 강의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연결 영상에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리테일 1.0에서 2.0, 3.0이 아마존이에요. 3.0이 아마존이고 쿠팡입니다. 쿠팡이 쿠팡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4.0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리테일 4.0은 민주화와 탈중개화 엄청난 표현을 썼습니다. 고객 경험 중심이에요. 휴먼 투 휴먼이에요. 퍼슨 투 퍼슨인 거예요. 민주화라는 기술 비용의 하락과 사용의 간편화 덕분에 인구가 정보, 상품 및 서비스에 점군할 수 있고 심지어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이 이제 경제민주화 이 표현 아니에요. 이 표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라는 단어는 공급자 따로 있고 수혜자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도메스틱 모두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함께 어떤 가치를 향해서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탈중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체인에 존재하던 전통적인 중개자들을 우회해서 구매자들이 직접 콘텐츠와 상품에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통업자가 중심에 있고 이 사람이 유통 마진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제조업자, 유통업자 혹은 소비자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코틀러는
OA 이야기를 이 책에서 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은 좀 보시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의 상황이 알고 좋아하고 확신하고 구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추천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어제 문용호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팬덤 만들기하고 그저께 강지상 대표님이 이야기한 프로덕트 앤 마켓 핏 PMF랑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CSR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필립 코틀러가 이야기한 CSV 커스터머 쉐어드 밸류, 고객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것, 그리고 유엔에서 선언한 ESG,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Governance, 이 세 가지의 관점은 시대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흐름이다. 어떤 흐름이에요? 퍼블릭 마케팅입니다. 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고 고객들로부터 사랑받고 고객의 동참을 얻고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동참도 얻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어제 문용호 대표님의 질문 중에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 잘하고 싶은데 먼저 직원들이 좀 설득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분이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 대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냥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사회적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해보세요. 우리 회사가 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는 조직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 가치를 먼저 이야기할 때 내 스스로가 설득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경영자 여러분들 지금 이 사업 하지 않으시고 다른 일 한다 손 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똑같이 직원들도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일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직한다고 손 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동시에 고객 입장에서도 고객이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사지 않고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정말 큰일 납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공급의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나 직원이나 소비자 이 세 집단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파타고니아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유니클로로 이직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존에 포커스를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이 데일 카네기는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매한 동기에 호소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의 요소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생존의 동기가 있고 어떤 의미의 동기, 자아 실현의 동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사람이 보다 질적 가치가 올라가고 창의 노동을 하고 감정 노동하고 어떤 직접 노동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가치에 호소하는 게 맞냐면 고매한 동기. 참 고매한 동기가 참 고매한 언어입니다. 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고객에게도 그렇고 직원에게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출근한 이 일이 고매하다면 어떤 요소 때문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마이클 포터의 CSR, 필립 코틀러의 CSV, 그리고 유엔에서 이야기한 ESG 연결성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보도자료입니다만 ESG 경영평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의 ESG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해놨습니다. 2025년까지는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게 돼 있고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조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겠다. 이미 발표했고요. 그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에요. 내년 되면 2024년이고 내후년 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상장사들 많이 있고 가인즈 경영하는 곳 중에서 상장한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좀 벼락치기 성향이 좀 있죠. 네, 올해까지 조용히 하고 내년 2024년 돼가지고 그냥 엄청 바쁠 게 분명합니다. 컨설팅업 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에 ESG 인증 컨설팅에 바람이 불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이야기냐면 ESG는 인증받는다, 평가받는다 이런 것보다도요. 기업의 경쟁력 관점에서 상품 경쟁력과 브랜딩 경쟁력을 올리는 데 좀 쓰시고
조직 문화 관점에서는 인재 밀도를 향상시키고 기업 문화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데 쓰시는 게 맞다. 대부분의 언더백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직접적으로 2025년 기준으로 내가 ESG 평가받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은 직접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장 기업은 하셔야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ESG를 보실 때, 공적 마케팅을 보실 때에 경쟁력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필립 코틀러가 퍼블릭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케팅은 물질적 가치를 창조하고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며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예술이며 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케팅이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예술이다. 혹은 과학이다. 퍼블릭 마케팅 판본이 이렇게 되고요. 영어 이름 똑같습니다. 퍼블릭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의 적용 대상을 기업뿐 아니라 정부기관, 공공, 개인의 퍼스널 영역으로 확대해서 보는 그런 관점인 것이고요. 퍼블릭 마케팅의 관심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위한 공익에 부합하는 목표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볼 때에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의사결정을 합니다. 베네핏이 있는 거죠. 저게 더 싸? 저게 더 가까워? 이쪽으로. 여기가 더 맛있어? 여기로. 이런 거예요. 이익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않습니다. 인간이 필립 코틀러의 표현처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체성에 의해서도 움직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의미죠, 의미.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일본의 어떤 브랜드 물건을 사면 옷을 깔끔하게 입을 수 있지만 나는 한국인이야. 나 저 매장 안 가. 이런 거예요. 내가 목이 아파요. 그래서 저 약을 사서 먹으면 목이 시원해. 그랬어요. 그런데 저 회사 가습기 살균제 그래 놓고도 아직도 지금 안 갖고 있어. 나 저 안 사. 이런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저 물건이 이익이 되는 물건이지만 어떤 경우에 맞닥뜨리면 이익을 배신하고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거의 극단이 뭡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어디 가서 일하고 왔는데 그 눈깔 사탕 이거 받았어요. 그거 드시면 맛있죠. 그걸 저한테 주셨던 어머니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와서 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와서 주는. 너희들이 먹어라. 나는 많이 먹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약 3만 불 정도가 되어가면 3만 불 정도가 되어가는 시점까지는 사람이 소비의 메인 패턴이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그런데 3만 불 정도가 넘어가서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는 그 지점에 가면 사람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걸 쫙 틀어가지고 뭐에서 움직여요? 정체성. 나는 그런 존재야.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제품과 서비스에 보다도 애착을 갖게 되고 특별히 큰돈 쓸 때요.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200원, 300원 깎는 거 이것은 그냥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가 1억짜리, 10억짜리 결정할 때는 의미에 포커스를 해서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이제 미닝 아웃이다, 가치 소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이거 전부 다 필립 코틀러의 퍼블릭 마케팅에서 맨 처음 이야기해줬던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저도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책을 한 권을 썼고요.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요. 책을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케이스는 이 책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서 공적 가치란 무엇이고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공공조직뿐 아니라 민간 조직에도 동일한 수준의 공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책은요, 공무원분들에게 제공해달라는 출판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 다음에 공기업, 공기관,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떤 생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 프로젝트의 멤버분이 저를 찾아와서 좀 책을 써달라 요청을 해서
책을 썼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무원들을 향한 하트보다는 기업 경영자를 위한 하트가 강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 쪽으로 포커스가 잘 안 가고 경영자 쪽으로 포커스가 좀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아마 읽으신 분 공무원 분들이시라면 아마 필독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선정돼서 많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경영자 여러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소개를 덜 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의한 퍼블릭 마케팅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퍼블릭 마케팅의 5가지 요소가 공동선, 인류 문제 해결, 환경, 지역 개발, 그리고 다음 세대 이 5대 영역으로 공적 마케팅의 5대 기회 요소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책에는요, 한 48개 기업 이상의 공적 마케팅의 사례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 하기는 어렵고, 기회를 좀 보시라는 차원에서 몇 개 기업 정도만 쭉 제가 빠르게 좀 오버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동선에서는 이제 홀푸드 마켓, 그 다음에 두손 커뮤니티, 러쉬, 인류 문제에서는 아이디어만 하나만 다루었습니다. 환경 문제에서는 플라스틱 플래닛, 그 다음에 베넨제리, 지역개발에서는 네스프레소하고 TFA 다루었습니다. 다음 세대에서는 국수마루하고 토니, 요 정도 제가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공동선에서 한 2개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홀푸드 마켓이에요. 홀푸드 마켓은 각 지역과 미국에 있는 각 지역에서 홀푸드 마켓 우리 좀 들어와 달라 요청하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본사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왜 오픈 안 해주냐 시위하는 거예요. 참 이색적인 광경이죠. 왜요? 월마트는 지역으로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아라! 지역 상권 지키자. 반대 운동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본사가 을지로에 있죠. 그 기업이. 을지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픈해달라! 막 시위하는 거예요. 그게 홀푸드 마켓입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자연 제품을 엄선해서 제공하고 지역 직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가치예요. 식품 제공뿐 아니라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 경제로 환원하고 도시인근 공장에서 지역 농부들의 제품을 따로 팔아요. 높은 이민자나 소수민족 채용 비율, 소비자, 지역사회, 기업 모두가 원하는 동반성장의 행보를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홀푸드 마켓이 오픈을 하면요, 코너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또 들어가서 여기 또 사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운영하니까 신선하고 제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Everyday low price. 아무튼 전 세계 어디서든 가장 싼 거 가져다가 이 지역에다가 싸게 판다.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최신, 신선한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한다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은 조금 더 비싸죠. 그러나 의미 있기 때문에 홀푸드 마켓은 지금도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채용하는 것도 같은 철학을 반영합니다. 여러분들 제품의 철학이 반영되면요, 채용 철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파타고니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타고니아의 제품 철학은요, 채용 철학과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잘 붙어 있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그걸 구현해 주니까. 보세요. 일하기 좋은 곳인가? 라는 질문에 82%가 일하기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회사가 57%입니다.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팀이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뽑고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점장이 기초적인 면담만 하고 해당된 코너의 직원 5명이 공동으로 면접을 봐요. 그게 최종 결정입니다. 뭐 임원 면접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가치가 채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죠. 직원들이 스스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수록 자율성을 준 기업이 책임성도 높아지고 직원 만족도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례 뉴스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러쉬 브랜드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영국에서 러쉬는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정직한 재료를 만들어서 모든 제품을 손으로 만듭니다. 국내 어떤 러쉬.co.kr 어깨로 표현하는 자부심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정직한 재료를 사용하여 모든 제품을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네이키드 캠페인, 재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직원들은 명확한 가치가 드러나는 러쉬가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낸다. 러쉬 유튜브 채널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동물 실험을 안 하니까
동물 실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중국 시장에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간 브랜드들은 다 했다는 거. 그런 어떤 이익을 포기할 정도로 그 정체성을 지켜주는 거죠. 두손 컴퍼니는 홈리스가 만든 종이 옷걸이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두손 컴퍼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전 직원의 50%를 노숙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현재는 물류 배송업체로 탈바꿈해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옷걸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고 지금까지 일자리를 통한 빈곤 퇴치라는 미션을 토대로 물류 사업을 혁신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일자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매출을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5대5의 비율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선이에요.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의 영역이 발전하고 자유와 평등을 수호하는 그런 것이죠. 저는 기업들이 오직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두가 뛰어들고 레드오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하면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그런 어떤 부침이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의 영역만 보지 말고 경영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선,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거, 어떤 공익이라고 하는 거, 공정, 어떤 배려, 컴패션, 어떤 사랑, 이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가치들이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존재합니다. 거기에 집중했을 때 정말 퍼머넌트한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지속 가능하고 직원들도 그 마음을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류 문제는 뭐냐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모두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데어는 글로벌 디자인 회사로서 생태학적이고 사회적 관심들을 제품 디자인에 통합시켜서 그것을 반영하죠. 산업 전체의 정책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디자인과 같은 제도를 이끌 수 있는 업계의 리더예요. 그래서 포춘지 500대 기업 중에서 무려 100개 기업 이상에게 어떤 그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탁월한 곳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걸 하냐면 자신들의 그 탁월성을 가지고 유니레버라고 공동 프로젝트를 합니다. WSUP 프로젝트를 하는데 클린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와요. 그 팀은 집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 변기를 제작하고 현지인을 고용해서 배설물이 쌓인 컨테이너들을 마을 컨테이너의 저장 거점에 옮기도록 하는 거죠. 어디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간이 변기 프로젝트의 순환 시스템은 가나 사람들의 삶을 더 청결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 아니라 현지인들을 고용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위생 시스템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요. 아프리카에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지붕 끝에다가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 낮에는 태양열이 모이고 밤에는 그 태양열에 의해서 전기가 나와서 집을 밝혀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물을 길러 올 때에 너무나도 힘든데 그것을 끌어오는 통을 개발해가지고 그 통을 보급하는 작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이것을 우리가 뭐 공정무역이니 적정기술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업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할 때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사와서 또는 아주 저가에 제공 혹은 무료로 제공 이 루니리버처럼 무료로 제공해 줌으로써 전 세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박수 쳐줘야죠. 환경 문제. 베넨젤이 지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스크림입니다. 건강한 아이스크림, 친환경 정책,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2000년에 유니레버에 2.8조에 매각됐고 국내 사업을 시작해서 총 41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도 하겐다즈가 14.8%고요. 베넨젤리가 20.6%입니다.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추구해요. 세계 최고의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중요하죠. 진보적인 사회변화 추구하는 거, 직원과 주주 모두에게 공정한 보상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 여기는 유기농만 만듭니다. 유기농 화학, 아닙니다. 아니에요. 유기농 만듭니다. 하겐다즈도 맛있습니다. 그러나 베넨젤리 유기농으로 만듭니다. 플라스틱 플래닛,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캠페이닝 브랜드인 거죠. 이 브랜드를 구매하면 뭔가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죠.
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플라스틱 플래닛은 2015년 한 해 동안 영국에서 생산한 플라스틱의 40%가 포장재이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식품과 음료 포장에 사용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식음료 포장재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죠. 특별히 스스로를 친산업적인 집단이라고 칭하고 목표를 향해 협업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이해관계자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음으로 오픈해 놓고 있죠. 그래서 식음료 포장재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그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이 존재 목적인 거예요. 지역개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지역사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인 거죠. 네스프레소, 종종 제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리바이빙 오리진 프로그램이에요. 정치적 갈등과 경제, 사회 문제, 기후변화로 세계 각지에서 사라져가는 커피와 재배지를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벨트라고 아실 겁니다. 커피벨트가 분쟁이 많아요. 이 지역이 정치가 안정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점 커피를 재배하는 그 절대적인 농지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느 순간 되면 글쎄요, 커피 지역이 줄어드는 것보다 지구온난화가 늘어나가지고 높은 위도에서도 커피가 생산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라져가는 커피와 함께 어려워진 농부의 삶을 살리는 사회적 가치와 고품질의 커피를 되살리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살리는 공유 가치를 창출하죠. 한편으로는 좋은 커피를 생산해내기 위한 활동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커피 지역의 삶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커피의 생산과 운영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죠. Teach for America. 왜 빈민 지역 아이들은 충분히 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가? TFA는요, 미국의 유명 단체입니다. 교사가 희망인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1년 동안 교사로 일하도록 수업 기술을 가르치고 이 기간 동안의 자질을 평가하고 지원을 아끼질 않아요. Teach for America를 거쳐간 교사는 연간 12,000여 명, 이들을 가르친 학생 수는 2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교대 출신 학생들이 바로 선생님이 되지 않고 TFA 가서 1년 정도는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어디에 가요? 빈민 지역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제공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기업들이, 미국은 아시겠죠?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더 많죠. 거기에서 채용을 할 때 TFA 경력이 있다, 우선 채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공간이잖아요. 초콜릿, 공정무역 초콜릿으로 시장에서 네슬레를 제끼고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콜릿. 토니스 초콜릿이 공정무역을 중개하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협동조합 소속 3,600여 명의 농부와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농업협동조합에 있는 곳과 직거래를 하는 거고 매년 생산지로 직원들을 보내서 현지의 농민, 노동자들의 처우를 조사해서 공정 리포트를 상세하게 밝혀주어요. 다른 초콜릿에 비해서 가격도 높은데도 토니스 초콜릿은 2005년 창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매출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고객에게 이른바 착한 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SCM, Supply Value Chain, SCM,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Value Chain Management를 어떻게 하는 건지 공개해 주는 거예요. 해피브루치 협동조합은 국수나무를 만듭니다. 국수나무 브랜드를 만들어서 노동자가 주인이라는 가치와 기업 문화를 그대로 이어와요. 직원을 나가라고 하는 법이 없고 한 번 입사하면 조기 퇴사한 직원을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90명의 직원 가운데 70명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해피브리지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요. 매장을 만들어요. 근데 이 매장을 어떻게든 대리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본사의 매출을 올리겠다. 물론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본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국수나무는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수나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2012년도에 거둔 매출이 280억 원에 해당되고 2011년에 12억 원에 이어서 불황기에도 15억 원의 순수익을 내게 되는 거죠. 가맹점이 전국에 400곳이 넘고 면국수 프랜차이즈 부문에서는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부에서 친화기업이라고 선정하고 언론에도 여러 번 나온 그런 기업인 거죠. 이런 기업이 어려워지면 망하고 이런 인식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는 거죠. 탁월성이 중요하죠, 당연히. 이야기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불씨를 살리는 실행력,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만두고 퍼블릭 마케팅 해라. 아닙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시간의 70%는 핵심 사업에 쓰고 20%는 관련 사업에 쓰고 10%는 관련이 없는 신규 사업에 쓰세요. 이것을 경험의 황금률 7대 2대 1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어에 해당되는 것의 70%, 인접의 20%, 변역의 10%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 경영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칠판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지금 현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70%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의 20%의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역적 사업의 10% 일을 하는 거예요. 70%는 여기서 현재의 돈을 돌리세요. 20%에서는 테스트를 해보세요. 신규 사업이 있어야 핵심 인재들 퇴사 안 합니다. 그리고 10%에서는 정말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미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한 3년 후에 우리 회사를 먹여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 신규 사업인 거고요. 이쪽은 몇 년이에요? 이건 몰라요. 언제 될지.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때는 기존 사업 70%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약 30% 정도의 힘을 주어서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는 방법은요. OKR 실행계획서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3개월 정도 한번 테스트해보자. 약간 애자일하게 작게 빨리 시작해보고 빨리 실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양식 실어 놓았으니까 보시길 바라고요. 적용 템플릿 여러분들 공적 리더십 강의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10개명도 여기 넣어 놓았습니다. 의사결정의 공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는지부터 다음 세대 육성을 대비하고 있는 것까지 10가지의 10개명을 넣어 놓았고요. 여러분 경영자 혼자 하지 마시고 리더분들이랑 이거 자체가 공적으로 하셔야죠. 회사 내에서 퍼블릭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리더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마케팅을 위한 질문 15개 여기다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단도 해보시고 이렇게 5개의 영역의 그래프도 좀 그려보셔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강점이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행해 가는데 작게 시작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퍼블릭 마케팅을 의무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보시라는 점, 공동선, 인류 문제 해결, 환경, 지역개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이 5가지의 요소를 기회 요소로 보시라는 것 그리고 작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라는 것 7대 2대 1의 원칙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2024년을 위한 경영전략 가인지 컨퍼런스가 블라인드 티켓 지금 오픈합니다. 그리고 슈퍼 얼리버드인 거고요. 날짜는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고요. 건국대학교 세천년관에서 진행합니다. 경영전략 컨퍼런스 한두 번 참여해 보신 분이라면 가인지 컨퍼런스 오셨던 분들 재참석률이 굉장히 높은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현재 4분의 강사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한 분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찾는 법으로 했고요. 야놀자가 어떻게 피보팅하고 디지털로 잡기 시작했지만 확산했는지. 두 번째, 아마존이 어떻게 디지털, 데이터 드리븐 리더십을 통해서 아마존이 어떻게 고객을 발견하고 그 기회를 발견해 갔는지. 그리고 무신사가 어떻게 커뮤니티와 팬덤 비즈니스로 성장해 갔는지 3명의 연사가 세팅되어 있고요. 한 분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컨퍼런스 하면 그냥 안 보내잖아요. 작성하고 보내기 하잖아요. 이번에는 2023년 경영계획 한판, 경영전략보드 작성하시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2장의 템플릿을 작성할 겁니다. 비전 로드맵, 중기 비전 전략하는 겁니다. 비전 로드맵과 경영계획 캔버스 이 2장의 캔버스를 작성하고 나가시도록 여러분들 경영전략 컨퍼런스 준비했으니까요.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얼마냐? 엄청난 가격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까지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인지 캠퍼스에 들어오시면 구매하기 쉽도록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블라인드 티켓 오늘 9월 8일 금요일 멤버십이셔야 하고요. 84,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컨퍼런스 굿즈하고 2주간 인사이트 영상 다시 보기, 컨퍼런스 경영 인사이트 자료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원래는 21만 원입니다. 미리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마케팅비를 아낄 수 있어서 오픈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언더백 기업들이 자신의 일에서 경영 지식을 익혀서
비즈니스의 카테고리 챔피언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신다라는 관점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경영 벙커로 돌아옵니다. 경영 벙커로 돌아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름 휴가 중에 다쳐온 직원 유급 휴가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 원칙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떤 경쟁력 관점에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 나누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영벙커는요.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그때 참여하시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정수아 연구원님과 함께 질의응답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인지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